원주 서부 순환도로 만종 무실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기업도시와 무실동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도심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출퇴근길 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47년이면 절반이 고령 인구가 된다는 분석인데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추석 정부의 고향 방문 자제 요청에 추석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명절마다 북적이던 시장도 고속도로 휴게소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번 추석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은 평소 주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귀성 귀경 차량에 강원도를 찾는 여행객들까지 겹치면 일부 구간 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도심과 기업도시를 바로 연결하는 서부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기업도시에서 무실동까지 오는데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되고 교통 분산으로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중앙고속도로 옆으로 6차선 도로가 시원스레 뻗어 있습니다. 무실동과 만종 교차로를 잇는 서부순환도로 3.2km가 착공 4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사업비 695억 원이 투입됐고 양방향 터널과 교량 등으로 길을 내 기업도시 진입로와 바로 연결했습니다. 도로 부분 공사가 완료되면서 11월 말 준공에 앞서 빨리 문을 열었으며 오늘 개통식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9월까지 완공 시점을 1년을 당겼습니다. 11월까지는 조경과 범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해서 이번 서부순환로 개통으로 원주 도심과 기업도시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이곳 만종교차로에서 서부순환도로를 타면 신호등이 없어 시속 60km 속도로 3분이면 무실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무실동까지 운행시간이 10분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또 출퇴근 시간 지정체가 심하던 국도 42호선의 통행량이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왔던 기업도시라든지 문막 방향으로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서부권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42km가 완성되면 원주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시민 불편이 없는 그러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실동 일대 차량 증가에 따른 대책은 미미합니다. 원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특혜 의혹까지 받으며 추진하는 송산마을 도로가 빨라야 5년 후에 개통 예정이어서 당분간 도심 내 혼잡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고령 인구가 20%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47년이면 주민의 절반가량이 고령 인구가 된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노인 돌봄 공백을 줄이고 타격을 입게 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할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주민의 29.3%인 영월군. 거리 곳곳은 물론 지역의 대표 번화가인 영월읍 도심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청년 유입 정책을 표방해왔던 영월군은 고령층 전용 공동주택 200여 세대를 짓고 실버 놀이지도사를 양성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노인 복지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구조로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입식 테이블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곳 영월을 비롯한 도내 5개 군 지역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이 고령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과 영월, 고성, 횡성과 평창 등 상위 5개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 30%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고령 인구 비중도 올해 처음 20%대에 진입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전남과 경북, 전북에 이어 4번째입니다. 오는 2047년에는 노인 비율이 45%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수만큼 증가하는 노인 빈곤과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에 있어서 그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돌봄의 사각도 발생하고 공백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전문가들은 노동인구 감소와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 보장망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완화와 안정적인 실버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농촌 마을도 고향 방문 자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간의 모임이 줄어든 탓에 대목을 맞은 시장은 물론 북적이던 휴게소도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면서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례적인 명절 풍경을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선군의 고향 방문 자제 요청 영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불효자는 옵니다를 불효자는 고향에 옵니다로 패러디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데 빨리 가요. 빨리 가. 아유 오지 마라. 명절 때마다 가족 친지들로 북적이던 농촌 마을에도 고향에 오지 마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자식들 맞이할 준비로 분주할 때이지만 이번 추석에는 영상통화를 하거나 전화 안부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참아야죠.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 건강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럼 참아야지. 사정이 있어서 고향을 찾는 자식들에겐 혹시나 주변에 민폐를 끼칠까 휴게소도 들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혼자 또 있기 그렇잖아. 그래서 올래면은 휴게소 들리지 말고 그냥 곧장 오라 그랬어. 너무 그런 데서 다니면 또 겁이 나잖아. 그죠? 이렇게 고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귀성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내 식사가 금지되면서 식탁도 다 치워졌습니다. 대신 포장 주문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제빵류라든가 김밥류 같은 것을 사가지고 가셔서 드시는 그런 것에 많이 적응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시장도 명절 대목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상인들은 작년 추석만 못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경기도 침체된 데다가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조금 우리도 어렵지. 이런 가운데 강원도 동해안의 호텔 예약률은 90%를 넘는 등 관광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정부의 이동 자제 요구에 도내 고속도로 상황이 평소 주말보다 한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추석 연휴 도내 고속도로 예상 통행량을 하루 평균 36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강릉 방향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서울 방향은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대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원도로 여행을 오는 차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정체 구간과 운행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0월 중순이면 설악산 단풍이 절정에 달해서 등반객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즐기는 랜선 단풍 구경을 추천하고 거리두기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정상 부근의 단풍이 시작된 설악산에 벌써부터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을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마스크를 하고 서로 거리를 두며 조심스럽게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질서를 많이 지켜주시고 마스크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단풍철을 맞아 등반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17일쯤 설악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와 함께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어 출입이 통제된 소공원과 흔들바위 구간과 오세암에서 마등령 구간 등을 단풍 절정 시기 이전에 복구해 탐방객을 분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산행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설악산을 포함해 강원도 내 국립공원 단풍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실시간 단풍 실황 서비스 랜선 단풍 관광도 마련했습니다.
탐방 중에는 다른 분들과 2m 이상의 탐방 거리두기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인 탐방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배치해서 탐방객을 분산 유도시킬 수 있는. 하지만 등반객 인적 사항 확인과 발열 체크 등 주요 시설물 입장 시 해야 하는 코로나 수칙 적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추석 당일인 10월 1일 영서 지역은 구름이 많겠지만 저녁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자정 무렵부터는 차차 흐려져 달이 가려지겠습니다. 추석 당일 동해안을 비롯한 도내 주요 달맞이 지점의 월출 시간은 저녁 6시 12분쯤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이번 주 토요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원주지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오후 원주와 춘천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퇴진 촉구를 위한 차량 시위를 벌이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한 제한 요구가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차량 시위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를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유역에 방류했습니다. 환경청은 평창 송천에 과거 열목어가 서식했으나 환경훼손으로 지금은 개체수가 급감한 상태로 올해 인공 증식한 열목어 100여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2022년까지 3년 동안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오대산 개자니고래도 복원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모니터링에서 열목어 50여 개체가 확인돼 보금자리를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 39명을 공개적으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별 인원을 보면 의사만 지원이 가능한 건강지원센터장 5명, 약사 9명, 변호사 2명, 회계사 4명에 노동, 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전문 행정직 19명이고 오는 10월 13일까지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발 인원 39명 가운데 30명은 본부가 있는 원주가 근무지이고 9명은 본부인 원주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수원 등 지역 본부에서 순환적으로 근무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